안녕하세요, 새삐입니다. 오늘은 인체 비율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인체 비율은 성별, 체형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포인트가 달라서 서로 매우 달라 보이죠. 우선 기준이 되는 비율부터 알아본 다음 체형별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현실의 사람은 6.5등신에서 8등신까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모델이야 8등신이 될 수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등신은 6.5등신에서 7등신 사이입니다. 그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8등신 이상부터입니다. 그림에서는 여기서 상체를 그대로 두고 다리만을 늘려서 1등신을 추가해서 그립니다. 그래서 사타구니를 기준으로 머리에서 사타구니까지 4등신, 사타구니에서 발목까지 4등신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신의 기준은 머리의 세로 길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보자면 상체는 머리에서 1등신, 턱 끝에서 가슴까지 1등신, 가슴에서 골반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허리까지 1등신, 골반이 1등신입니다. 다리는 무릎의 중앙을 기준으로 허벅지가 2등신, 종아리가 2등신이고요. 현실 사람에서 다리를 늘려서 8등신을 만들었었는데요. 허벅지도 물론 조금 늘리지만 특히 종아리를 많이 늘립니다. 현실의 사람은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짧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허벅지와 종아리 길이를 같게 그려요. 왜냐하면 그림을 볼 때 무릎을 기준으로 한번 쉬어서 보기 때문에 같은 다리 길이라 하더라도 무릎 아래가 짧은 그림이 다리가 더 짧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사람은 키에 따라 비율이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키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다리가 길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처럼 158cm인 사람보다 180인 사람이 다리가 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모델은 키가 큰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림에서의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보다 당연히 키가 작을 테니까 다리 비율을 줄여야 하나요? 현실은 물론 그럴 확률이 높지만 그림에서는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똑같은 8등신을 그리는데 이렇게 크기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이쪽, 더 작은 쪽이 여성인 거지요. 키가 작은 남성 또한 비율은 그대로인데 전체적인 크기를 작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체형별로 나눠서 함께 보며 익혀보도록 해요. 첫 번째, 가슴 크기를 다르게 그립니다. 가슴 크기는 개인의 지방량과 유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림에서는 마른데 가슴이 큰 캐릭터를 많이 그리죠. 마른 체형인 캐릭터를 그릴 땐 가슴을 이렇게 가슴의 도형 자체를 작게 그리면서 갈비뼈의 면적을 덜 가리는 거예요. 반대로 글래머 체형의 캐릭터를 그릴 땐 가슴의 도형을 크게 표현하여 갈비뼈 면적을 많이 차지하게 그립니다. 두 번째, 골반의 크기를 다르게 그립니다. 여성의 골반은 남성보다 클 확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예요.
그림에서는 그림이 아이를 낳을 일은 없지만 여성 캐릭터와 남성 캐릭터의 차이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골반을 크게 그려요. 여성 캐릭터의 골반은 보다 더 사다리꼴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커지게 그려줘야 해요. 그래서 글래머 체형의 역캐를 그릴 땐 골반을 더욱 크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면 골반의 아랫면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때 허벅지 두께 또한 골반 크기에 맞춰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골반이 큰데 허벅지를 얇게 그리면 이렇게 아예 아기가 맞지 않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골반이 크면 허벅지도 자연스럽게 두꺼워지면서 더욱더 둥그스름한 체형이 됩니다. 첫 번째, 어깨 넓이를 다르게 그립니다. 남성이 2차 성징을 하면 어깨 넓이가 더욱 넓어집니다. 이때 갈비뼈의 부피 자체도 늘어나지만 쇄골의 길이도 많이 늘어나면서 어깨가 넓어지는 건데요. 여성은 2차 성징기에 어깨 넓이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과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림에서는 여성 캐릭터의 어깨는 어깨 끝까지 머리가 2개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립니다. 남성 캐릭터는 현실보다 훨씬 더 넓혀서 머리 2개가 들어가도록 그려도 괜찮아요. 원하신다면 2개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려도 하나도 어색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다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마다 구구절절하게 얘는 여캐, 얘는 남캐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은 현실보다 훨씬 기호화된 클리셰 범벅이 된 신체를 그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 손과 발의 크기를 다르게 그립니다. 현실의 남성과 여성의 손발 차이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생겨요. 즉, 키가 같을 때 손발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 차이인 거죠. 그러나 그림의 캐릭터는 이상화된 손 크기를 만들기 위해 남성 캐릭터의 손을 더 크게 그려요. 반대로 여성 캐릭터는 손을 조금 작게 그리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캐릭터 발은 280mm 정도라 팔 길이와 비슷하게 그리고 여성 캐릭터 발은 230에서 240mm 정도로 팔의 길이의 3분의 2 정도로 그려요. 세 번째, 팔다리의 두께를 다르게 그립니다. 현실의 남성과 여성은 근력량이 성별과 반드시 비례한다 볼 순 없어요. 운동선수인 여성도 있고 운동 안 하는 남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림에서는 그러한 현실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모습보다는 일원화, 즉 한 가지로 통일된 단순한 표현을 합니다. 남성 캐릭터를 근력량이 많게, 여성 캐릭터는 근력량이 없게 그리죠. 앞서 말씀드린 기호화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팔다리 두께를 근력량의 차이를 줘 다르게 그립니다. 특히 종아리와 팔 두께를 두껍게, 목 옆에 있는 근육인 승모근을 크게 그리면 좋습니다. 여기서 더욱 근육질인 남캐를 그리려면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을 동그랗고 크게 그립니다. 이때 만약 근육만 크게 그려선 효과가 떨어진다면 어깨 넓이 자체를 더 넓게 늘려서 그려보세요.
상체가 확연히 역삼각형으로 보이게 그려주면 더욱더 효과가 좋아요. 어깨를 원하는 만큼 넓히다 보면 너무 넓어져서 다리가 짧아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다리 길이를 조금 늘려서 비율 자체를 8등신보다 살짝 9등신에 가깝게 그리면 됩니다. 인체는 이렇게 가만히 정자세로 서 있는 걸 잘 그리지 않죠. 그리고 싶은 그림의 상황에 맞는 포즈를 취한 그림을 그리기 마련이죠. 이때의 인체는 포즈에 의해 꺾이고 가려지고 늘어나고 정자세와는 다소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비율을 세로선을 쭉 그어놓고 그대로 일자로 재면 당연히 비율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포즈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여 비율을 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재야 되는 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